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홍감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강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 부서별 공통상황, 소관별 추진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입니다. 29쪽에서 33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5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등 5건의 지적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에서 117쪽, 공고사항 6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철도 건설 관련 다각적인 대책 강구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도권 내륙선은 2022년 6월 17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차수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 부발선은 2021년 10월 1일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철도 조기 착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안성시 주차장 문제 전면적인 검토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아양동, 대덕면, 원곡면 등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 협의 중이며 보상 완료 후 절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지를 최대한 발굴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시장 접근성을 위한 주차장 확보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노력 중이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이용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조 시내버스 및 공영버스 사업 검토입니다. 공영마을버스는 버스 17대로 시내권역 5개, 공도권역 1개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10월 공영마을버스 사업 중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조례를 2021년 11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미상정 계류 중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 11월 제4차 안성시 지방대중교통계획 확정 고시에 따라 2023년 4월 370번, 380번 및 7-8번 변경인가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수요조사에 서부권 4대 및 동부권 4대를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3쪽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2022년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 소홀 등 8건 지적사항으로 조치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민권익위 지적사항 처리 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안성 모범 운전자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3,620만 원, 2022년 2,802만 8천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녹색 어머니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로카모빌리티 및 농협은행 안성시 지부와 업무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6쪽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 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조건부 승인인 경우 세부 이행 계획 및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물 현황입니다.
택시 운소 종사자 쉼터 등 4개 건물에 대해 휴게시설 및 공공용 시설로 운영 및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 건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공도읍 야촌마을 등 24건의 건의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차난 및 주정차 해소, 버스 노선 신설, 신호등 설치 요청 등입니다. 건의사항 추질 경과는 완료 5건, 추진 중 15건, 불가 3건, 이관 1건입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 명단은 11쪽에서 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무 실시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75건에 753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 4월 5일까지 18건에 대해 314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은 14쪽부터 19쪽까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한 건의 집단 민원이 있었으며 장기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산동 3부 아파트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적정 부지의 보상 협의 가능성 및 소유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진정 및 민원 불호 반려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불호 1건, 반려 18건으로 주요 사유로는 자격 부적정 및 서식 불일치이며 2023년 반려 5건으로 주요 사유는 인적 사항 및 신청 서식 불일치입니다. 다음은 21쪽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 공사 하도급 현황, 공사 사후관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52억 8,096만 4천 원을, 2023년에는 67억 7,746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4쪽 운수업계 교통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 111건 2,120만 원을 부과하여 2천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 3월 말까지 10건 160만 원을 부과하여 13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에 125억 719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3월 기준 22억 8,0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은 3만 1,436건에 12억 5,265만 9천 원을 부과, 2만 6,654건에 10억 3,713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은 7,922건에 2억 9,885만 3천 원을 부과, 6,524건에 2억 2,277만 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동차 검사 과태료와 책임보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자동차 검사 과태료입니다. 2022년은 3,701건에 4억 3,815만 3천 원을 부과, 2,980건에 2억 6,450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은 1,343건에 2억 3,182만 원을 부과, 716건에 6,792만 1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과태료입니다. 2022년은 3,382건에 5억 1,252만 2천 원을 부과, 2,185건에 1억 7,183만 3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3년은 1,277건에 1억 7,325만 7천 원을 부과, 556건에 2,936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방치 차량 처리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139건을 접수하여 126건을 처리하였고 2023년에 32건을 접수하여 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입니다. 현재 석정동 공영주차장 등 7개소에 대해 일반 입찰을 통해 2개 업체의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아양동 공영주차장 등 3개소를 조성하여 169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교통 관련 카메라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주정차 카메라 등 176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22년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내군 연한은 모두 미도래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30쪽 교통 관련 시설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17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기능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은 21억 2,400만 원을 투자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보수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30쪽에서 3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행복택시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57개 마을에 35,373명이 이용하였고 2023년 3월에는 22개 마을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4월 기준 12,41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에서 34쪽 철도 건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평택 안성 부발 고속화 철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 부발 고속화 철도 사업은 평택 안성 부발을 연결하는 연장 62.2km의 총 사업비 약 2조 2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어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관련 부서 및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동탄, 안성, 진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연장 78.8km 총 사업비 약 2조 3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있습니다. 향후 4개 지자체 행정협의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사업비 약 69억 1,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덕, 광덕, 원곡,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토지 및 지작물 보상 완료 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6월 20일 기준 누적 시청자 수는 1만 6,307명입니다. 5월 기준 이용자 수는 1만 933명이며 지급 예정 금액은 약 1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안성 양재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 현황입니다. 환경대를 기점으로 주요 경유지는 중앙대, 대림동산, 공도, 주은풍림, 양지 IC, 강남대로이고 이를 운행 횟수는 44회이며 2023년 6월 20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성 동탄역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추진 현황입니다. 안성 종합터미널을 기점으로 주요 경유지는 구시민회관, 한경대, 중앙대, 대림동산, 공도, 주은풍립, 남사 진이 IC이고 이를 운행 횟수는 20회이며 2023년 6월에는 경기도 공공버스 신규 노선으로 전환되어 2023년 10월부터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수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섭 위원님.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때 한번 여쭤봤던 질문이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아양 택지지구내 주차장 증설 계획은 더 없으신가요? 증축
증설 건물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건물식 어디? 저 공영 주차장 말씀. 예, 그렇죠. 예, 공유주차장.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그 주변으로 그 공유지를 활용해서 공영 주차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잘 안 들리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 현재 그 주변으로 공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 가격이 높아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확보는 더 하기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아양 택지지구 내에 보면은 저희가 사실 그쪽 지역으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자주 들리고 있지만 그 상업 지역, 그 밀집 지역 그쪽에 가보면 사실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마 공직자분들도 그 근처에 가서 뭐 저녁에 회식을 할 때도 뭐 가시겠지만 거의 주차를 못 하고 빙빙 돌다가 그냥 결과적으로 그냥 대로변에 뭐 세워놓다가 나중에 뭐 딱지 띄거나 뭐 예를 들어서 단속 카메라에 이제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뭔가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자체 경비보다는 도비 확보를 좀 해서 기회가 되면 건축물로 건축식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그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비 지원을 받고 하는 것도 뭐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다만 지금 기존에 저는 좀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아양 택지 지구 내에 보면 뭐랄까 그 시스템 정비가 다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료로 해도 문제가 없는 뭐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전에 한번 제가 그 대덕면에 있는 내리 쪽에 그 무료 주차 아니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해서 그 근처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지만 거기는 보니까 관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비용이 생각보다 저렴하게 좀 돼 있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분당 한 500원. 시간에 뭐 한 30분에 500원 500원 정도요. 한 시간에 500원 맞죠? 30분요. 아니 거기는 틀리던데 내리 쪽은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확인했을 때 한 시간에 500원으로 봤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제가 뭐 자료는 다시 한번 드릴 테고 저도 좀 그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을 딱 받는 것보다 그냥 유료화해서 지금 시스템상 아무 문제가 없이 차단기 설치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냥 주민들의 그 사용자, 이용자분들에게 당연히 왜 그러냐는 현상이 생기냐면 그 상가에 주차장을 지하에다 주차장을 건물이 다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미 꽉 차가지고 결론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냥 유료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 공용 주차장을 쓰는 거죠. 사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점포 주인들이 그냥 차를 다 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고객이 못 가는 거지. 중요한 것은. 결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저는 관리를 하려면 최저 요금은 받아야 된다. 사용료는.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다수의 안성 시민들이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한정 계속 무료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무료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유료화를 하되 그것을 그 금액을 좀 적정하게 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좀 여기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혹시 과장님? 유리화는 지금 생각을 안 해봤고요. 거기가 좀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검토를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일반적인 뭐 알바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결과적으로 24시간 장기 주차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최저 요금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반영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더 관리가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점 좀 생각 좀 해주시고 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지역구지만 아양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을 네. 기억나시죠? 그때 제가 지난 말씀드린 거.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양지구 주차장 말씀. 그렇죠. 아양 지금 어디 그 우체국 앞에
그쪽. 그 그 지금 왜 아양 불법 저기 포장마차 있고 예예.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 보상 완료됐고 예,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작물 보상 협의 중인데 포차 2개가 있고 13가게 하나, 포차 2개, 13가게 하나. 예. 그게 남아 있어요. 근데 포차 1개하고 13가게에서 토지 보상을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 있어서 아마 쉽지는 않고 10월 중에 토지 재결 신청을 해서 강제 그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안으로 최대한 공영 주차장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그 토지가 어디 땅이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 소유 예. 팀장님 교통시설 팀장 윤병선입니다. 국유지였습니다. 근데 유상 그 매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요. 저희가 다 유상으로 감정평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아, 국유지 맞죠? 결론은. 네. 근데 국유지에다가 무단으로 저렇게 점거해서 예를 들어 포장마차를 이걸 여태까지 그냥 그 사용하는데 아무런 어떠한 그 조치도 안 했던 건가요? 국유지 관리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럼? 그 건설교통부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농림수산부 재산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부서에서 그 실제로 무단으로 저렇게 그냥 무허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또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것 때문에 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거기 민원이 벌써 한 4년 전서부터 계속 그 간담회를 해가지고 저 공영 주차장 해주겠다고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도 계속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얘기? 네. 그 제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서 지작물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니 과태료를 해서라도 뭔가 행위가 됐으면 사실 저거 벌써 해결됐던 일을 여전까지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유 시간 지나면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예. 행정 절차를 이행해서 조성을 하루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안에 가능하시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토근 의원님. 네, 정특은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안성 양재 광역버스 신규 노선 추진 및 안성 동탄역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추진을 하시느라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관계부서 직원분들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이 우선 편안해야 우리 안성시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시민분들께서 반가워하시고 매년 이제 매주 우리 저기 양재까지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치료를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그러시고요. 일단은 교통비가 많이 절감됐다. 그리고 시간도 좀 더 빨라졌다 하면서 많이 고마워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네 우선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앞에 부서가 도로시설과였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좀 대기하시면서 네, 봤습니다. 보셨을 예. 것 같아서 네. 먼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상 버스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 안성도 저상 버스를 점점 도입하기 시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저상 버스가 타고 내리는 탑승 구간입니다. 저상 버스가 도착하면은 그 리프트 이렇게 경사로 발판이 내려와서 휠체어 장애인도 혼자서 이동이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설치가 좀 잘 된 곳입니다. 내렸을 때 휠체어가 내려서 착지할 수 있는 안전하게 도로가 돼 있고 일단 점자 블럭은 전체 모든 인도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의무가 아닙니다. 버스 승강장 앞에 위험하지 않게 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저상 버스 타는
저상버스를 탑승하는 그 승강장입니다. 다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점자 블록이 이제 위험하다, 동그랗게 생긴 거 저명 블록이라고 하는데, 동그란 거는 멈춰라, 위험하다, 웅크려라 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 이제 길게 일직선으로 되는 건 선형 블록 해서 보폭을 벌려서 쭉쭉 가라 라고 하기 때문에, 저 방향이 만약에 조금만 틀어진다면 인도가 아닌 도로로 가게 되는 그런 위험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해서 도로 시설과에서는 점자 블록을 설치하실 때 안전하게 설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치를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기 보시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을 설치를 하셨는데 저기에 휠체어 장애인이 저 버스 승강장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저 나무도 저렇게 돼 있는 바람에 저 시각장애인 분이 저기를 지나갈 때 저게 요철이 돼 버립니다.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다음. 네, 여기 이제 대기실인데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휠체어 회전 반경이 전혀 안 나옵니다. 네, 다음. 저 시각장애인 분이신데 여기 안성입니다. 저 이제 점자 블록, 유도 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 선형 블록이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저분은 그 화단 있죠. 화단 이렇게 약간 그 단터 그것을 이제 감지하시면서 승강장까지 이동하시는 겁니다. 다음. 이게 이제 민원 사항으로 SNS에 올라온 사진이라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저분 지금 저 승강장에를 들어가는데 아주 아슬아슬하게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우리 안성 분이시고요. 여기는 안성 시내입니다. 네, 자, 그 다음 예, 우리 조례 부탁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례에 보시면은 우리 이제 저희 이제 교통 이동 편의 시설의 구조 및 재질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의 조례가 2021년 8월 17일이죠. 6일인가? 27일, 8월 27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동 편의시설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제2조 제1항 관련입니다. 이제 뭐의 대기실이 있습니다. 제2항 버스 정류장은 휠체어의 진출입, 회전 등이 가능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시각장애인과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도록 동선을 적절하게 분리하여야 한다. 제3항 보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 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게 도로시설과에서 이제 이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제3조에 보면 3항에 보면 제3조 도로에 보시면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있는 도로 제1항 보도의 유효폭을 좀 보겠습니다. 보도의 유효폭 가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 이하 이제 보도 등이라고 합니다. 이 유효폭은 2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잠깐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인도가 이미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버스 승강장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신 많은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버스 정류장 개선 사업에 정류소 페이지 3쪽입니다. 정류소 교체 및 신설을 15개소 합니다. 약 4억 원 들었습니다. 예산. 지금 20% 진행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보호구역 13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3억 5천 잡혀 있습니다. 약 20% 정도 공정이 진행됐다고 했으니까 아마 3월 말 기준 이게 조금 더 많이 좀 진행이 됐겠죠. 지금은 이렇게 진행은 하고 계시는데 버스 승강장을 갖다 놓는 순간 장애인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편하자고 한쪽에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장애인이 그 혼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 어렵게 조례 만들고 법에서조차도 모든 교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보행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이동 편의 증진법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는 지금 현재 법을 위반하고 계신 겁니다. 저 승강장 법 위반입니다. 우리 비장애인 분들에게 조금 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지금 침해하신 겁니다. 저렇게 공간이 안 나올 때는 그 파라솔처럼 이렇게 넓은 그 아파트 앞에 보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신하고 저런 승강장은 조금 약간 시골 쪽, 버스가 자주 서지 않는 곳,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 준비해 주시는 게 법도 위반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한쪽이 좋자고 한쪽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글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도 폭이 최소 부득이한 경우 1.2m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에는 시민들이 그 점차적으로 승강장 만들 때 박스형 승강장을 원하다 보니까 박스형이 좀 폭이 넓걸랑요.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승강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첫 번째 그 승강장 좁게 돼 있던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그 도면 옆에 승강장 나와 있던 거 있죠? 이거 말고요. 제일 앞에 쪽 보시면 이거 이 보십시오. 이거 버스 승강장입니다. 똑같은 인도폭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 승강장에 가볍게 일자로 앉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너의 비장애인들의 편의도 봤으면서 장애인들의 그 권리도 침해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한쪽이 좋다고 한쪽에 침해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사회의 약자, 우리가 사각지대, 약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생기고 우리 안성시에서조차도 그 조례를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조례까지도 개정해서 21년도에 8월 달에 이렇게 개정을 해서 8월 27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요. 개정을 해서 이렇게 권리를 부여해 주셨으면 지키셔야죠, 법을. 조례는 있고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리를 침해하신 부분에 있어서 빠른 조치로 지금 시민분이 촬영을 해서 그 아까 시각장애인분 너무 위험하다. 이 부분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대답하고 있지 않다고 아예 SNS에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점자 블록을 닦아내는 거는 그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하는 부분 안전하게 인도까지만 유도하고 요렇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선형 블록을 전체적으로 까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 이렇게 그 위험한 구간만 이렇게 끊어서 했는데요. 그 나머지 버스 승강장은 우리 이제 교통정책과의 소관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승강장을 설치하실 때 미리 도로를 만들거나 하실 때 그 인도 포기할 때 미리 그 승강장을 놓을 수 있는 그 공간 확보를 이제 도로시설과다 앞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리 확보하셔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렇게 돼 있는 곳 지금 파악하셔서 시정된 대로 요거를 다시 한번 그 시정 조치한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
나왔기 때문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우리 안성시가 이제 있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지원 센터 저기 영상 혹시 그 우리 나간 거 행정감사하는 거 보셨을까요, 과장님? 못 보셨을까요? 예, 그때 못 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2대 차 있는 거 네, 21대인가요? 21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원은 차는 21대. 그다음에 사람은 22명이었는데 한 분 저기 빠지시고 현재 네, 네. 21분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평균 운행 일수가 나왔습니다. 몇 회로 지금 팀장님 들으신 분들 계시죠? 3.4회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하루에 3번 조금 더입니다. 네. 시간상으로 따지면 많이 길게 먼 곳까지 간다고 해서 1시간 잡으면 3시간 조금 더 하시는 겁니다. 평균 하루에 3시간 하십니다. 자,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자, 위탁 주시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다 주고 있고요. 네. 그 21대 버스가 다 그 뭐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가 이렇게 네, 예. 다 슬럼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라 수동식이죠, 몽땅. 예, 저상 슬로프 네. 장애인 차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이 고장이 좀 잦다 보니까 이제 수동으로 좀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용자는 그 한마디로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아닌 내장 장애가 아닌 하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150명당 한 분, 차량 하나, 맞죠? 네. 150명당 차량 하나. 네, 이렇게 해서 실은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여기서도 또 권리를 침해당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는요, 버스나 지하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하철은 없으니까 버스로 하는데요. 그걸 탑승할 수 없는 바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그것이 판단이 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신 겁니다. 그리고 중도에 사고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탈 수 없다라고 인정된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서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 그분들에 한해서 탑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이 거의 대다수고요. 그 장애 유형상 장애인 그 복지 카드만 있고 심한 장애로만 되면 이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잘못된 거고, 그 휠체어 장애인이 혼자 있다고 해서 운행을 안 하시는 건 역시도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신 거고 계약 위반이십니다. 또한 그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는 좀 이게 기니까 그 탑승을 못하게 하시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탁 위반입니다. 계약서상 위반을 하신 거고요. 장애인의 권리를 장애인한테 돌려주시고, 지금 뭐 증차 계획도 지난번에 있다고 했었는데, 자, 모두가 우리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슬럼프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 자, 65세 이상 그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실 수 없는 분들이 쓸 때는 휠체어를 탄다고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다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무게가 더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연료비도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요 부분이 그 휠체어를 탑승하지 않고 보행이 버스에 올라타기 어려운 목발이나 워커 보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탑승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리프트가 달려있는 슬럼프가 달려있는 그 차량 말고 일반 차량도 몇 대 정도는 구비가 돼서 그 휠체어를 타지 않으신 분들은 그 약간 가벼운 그 장치가 없는 차량이 움직이는 게 오히려 연료비도 절감되고 차량 무게가 덜 나가니까 아마 그 사용할 수 있는 그 내구년한 그것도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과 그 노인성 질환을 알고 계신 이런 분들이 사용하시는 차를 조금 다르게 준비하시는 것도 꼭 봉고차가 그 승합차가 아닌 약간 작은 일반 좀
좀 작은 차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한 운영의 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실 것을 부탁 당부드리면서 그 장애인의 권리 지금 현재 제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 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차량 운행에 대해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하반기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그 운행하고 비이용자에 대한 대체 수단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운영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아무래도 장애인분들,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지금보다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질 거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끝으로 이 지금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이동 시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 일죽 쪽, 공도 쪽, 시내 중앙 쪽 한 3곳으로 차고지를 나눠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것도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좀 부분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제입니다. 그 수탁을 받은 그 곳에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이 위탁받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평가를 실시하셔서 그것이 건전성이 없다면 그 계속 위탁을 멈추셔야죠. 그래서 평가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이것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그 목적과 부합하게 그대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리 감독을 보다 좀 철저히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잡으시면 그것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동안 이렇게 좀 적은 인원, 승차 거부 이렇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건지 조치를 취하실 계획, 그리고 조치를 취하셨다면 조치 취하신 거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제 주차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29페이지 보면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설치 대수 22년도에 7대라고 나온 거는 신규로 7대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죠. 작년에 이미 7대를 설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새로 설치하는 것이고 예. 그 위에 보면 23년 4월 30일까지 주정차 단속 CCTV는 107대라는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7대가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7대 예, 포함돼서 107대. 107대고 예.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주정차 단속 CCTV는 뭐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민원도 있고 저희가 그 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데를 사고 위험도 네. 주정차 거기 뭐 속도도 있고 저기 신호도 있지 않습니까? 아, 주정차는 주정차 혼잡스럽게 불법 주정차하는 곳에 위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 107대인데요. 어쨌든 작년까지는 작년에 7대를 새로 설치한 것이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3만 건의 과태료 부과 액수가 12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3만 건수 중에서도 공도가 9천 건, 22년도 기준으로 안성 이동은 7,700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CCTV 그 지역별로 설치된 대수가 안성 이동은 28대, 공도읍은 32대 이렇게 해서 건수로 나눠 보니까 CCTV 하나가 거의 뭐 1년에 한 건, 하루에 한 건씩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 징수를 하는 상황인 거더라고. 사람이 가서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많은 건가요? 물론 사람이 할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또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CCTV 단속으로 대체로 단속되는- 그럼 CCTV에서 잡아서 네, 과태료 예. 부과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안성 이동 CCTV가 28개인데
연간 7,731건수가 나와서 이 CCTV 한 대당 22년도에 276건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공도 같은 경우에는 CCTV 32개여서 거기도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렇게 비교하면 어떤가 하면요. 공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안성 이동의 2배가 넘습니다. 면적은 3배가 넘고요. 근데 건수를 보면 공도랑 안성 이동이 크게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안성 이동이 특히 더 이 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좀 비일비재하고 결국 이건 주정차가 훨씬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인구는 반도 안 되고 면적도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뭐 1,300건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래서 이런 면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에 신경 쓰는 것만큼 공영 주차장을 좀 더 늘리는데 훨씬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양 주차장 보니까 지금 저기 하고 계시는데 총 예산이 13억 드는 거죠. 네, 15억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공영 주차장 안성시 전체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2년부터 26년까지 69억이 드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총액이죠. 지금 현재 아양동하고 네. 대덕면 광덕 공영주차장, 네네. 원곡면 공영주차장 3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총 사업비를 네네네. 기재한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추진하는데 22년부터 26년 사이에 또 다른 공영 주차장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한 거의 4년, 5년 동안 69억이 소요되는 거 맞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연도별로 나누면 뭐 그냥 뭐 한 4년이라고 치면 12억, 13억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태료 부과 액수가 연간 22년도 12억 원이었어요. 안성시가 공영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연간 투자하는 평균 액수도 비슷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지방세도 걷고 하는데 이 과태료라는 건 뭐 재산이 얼마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부여되는 과태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종의 서민 증세라고 볼 수 있는데 CCTV를 늘려가는 것보다는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 아까 도비 확보하셔서 공영주차장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정말 주차 문제가 제일 심각하고 주민들 피부에 가장 큰 민원이니까요. 그걸 좀 더 예산을 크게 잡아서 땅값이 비싸더라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셔도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시내권은 보상비가 높아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래서 좀 떨어졌더라도 시내 외곽에 되도록 큰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영 주차장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자들의 접근성 문제가 좀 문제가 되잖아요. 이동 수단 문제요. 그래서 저희가 셔틀버스 운행을 해서라도 그 이동 수단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뭐 도시 외곽은 사실상 주차장이 있어도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잘 이용 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비싸더라도 네. 저희가 뭐 공공이 예산이 그렇게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 안성시 아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계속 팽창이 되고 그 지금 여기 분양하는 세대수도 새롭게 분양하는 세대수도 어마어마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69억 과태료 부과 수준으로 하지 마시고 더 크게 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시내권도 국 공유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네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행복택시 운행이 있는데요. 이게 행복택시가 보니까 그 택시부에 택시가 운행을 안 하고 남아 있을 경우에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던데 혹시 맞나요? 팀장님. 마을별로 네네. 택시 한 대당 마을별로 이렇게 계약하는 시스템이에요. 마을별로 한 예, 대씩. 예. 그래서 뭐 주 5일, 저 일주일에 5일, 일에 3일 왕복, 개인당 일일 2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5일을 운행하는데 일일 3회 택시가 마을당 1일 3회. 일일 3회인 예, 거죠. 예. 왕복. 그리고 한 사람당 1회를 넘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이용자 자격이 있는 건가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마을 선정 선정 기준이 기준. 있는 건가요? 이 시내버스가 전혀 운영되지 않는 마을이나 하루에 5번 미만인 마을,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상 도보로 걸어가는 마을, 그다음에 배차 시간이 4시간 이상인 마을. 그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매년 선정을 해서 그 택시 회사하고 마을하고 1대1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그 마을 내에서도 수요자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딱 한 명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는. 그렇죠. 예, 중복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 사용하고자 할 때 신청하면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닌 거죠. 네, 택시가 쉬고 그렇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거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좀 있는데 수요 충족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뭐 제대로 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서 또 마을별로 뭐 이장님이 선정한 사람만 탈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이걸 네. 좀 수요 충족할 수 있을 방안을 한번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평택 버스 노선 개편으로 버스 단절 구간이 발생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버스 노선을 신설했잖아요. 네, 이 계획입니다. 부분을 간략하게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7월 3일부터 공도 양성 원곡에 시용버스 3대를 운행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양성하고 원곡은 버스 2대로 일일 20회 정도 운행할 계획이고요. 공도 웅교리, 불당리, 중복리, 진사리를 운행하는 버스 한 대로 하루에 한 10회 정도 운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경기도 수요 응답형 버스 4대를 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평택에서 버스 단절을 하겠다, 노선 개편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대처를 그래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평택에서 버스 노선을 이제 바꾸겠다, 단절하겠다라는 말을 애초에 2020년도부터 했잖아요, 사실은. 용역은 그때부터 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안성시는 올 초까지만 해도 계획이 없었죠. 사실 신설할 계획이. 그래서 대응을 진작하지 못한 부분은 참 저희가 반성해야 될 것 같다. 우리 시민들께서 사실 불안함이 없지 않아 있으셨거든요.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버스 노선을 없애겠다 평택에서 하고 있는데 안성은 대안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재작년부터 준비를 했었어야 됐다. 이게 물론 결과적으로는 7월 3일부터 운행을 하는 데는 문제 없다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한 점도 있지만 많이 미흡하고 행정을 봤을 때 적극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뭐 천안이든 평택이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보다 선제적으로 조금 더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한일 아파트 앞이랑 스위첸 앞에 6교의 승강장이 있잖아요. 6교. 네, 6교 내에 승강장이 계속해서 고장이 나는 것 같아서 뭐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1년 365일 중에 운행하는 건 200일밖에 안 된다. 계속 멈춰 있는 시간이 너무 많다. 이런 민원을 좀 주셔서 이 부분은 뭐 이것도 저희 안성시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서울지방국토청인가요? 승강장. 네. 승강기. 아, 승강기요? 예. 네. 저희 과에서는 그 관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어디 가세요? 교통시설팀장 윤명선입니다. 그 6교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거긴 또 도로시설과예요? 관리하고 있고요. 네.
예, 거기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아마 도로시설과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육교 문제랑 앞에 버스 승강장 문제로 민원 한번 발생했었죠, 최근에. 물 새고 담당자 주무관님께서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버스 승강장에서 물이 새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 저희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조금 전달 드릴 게 전체적으로 승강장을 조금 파악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시설 점검을 조금 전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는데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뭐 그렇다면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거는 그 청소라든가 뭐 정비라든가 수시로 1년에 한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네.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도로시설과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혹시 내용 기억하고 계신?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의원님 그 부분은 지금- 말씀 안 하시고 양성 3안리에 아니요, 거기는 그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거고 담당 예. 팀장님이 그때 오셨었는데. 그때 도로시설과에 네, 아이, 뭐, 말씀드렸다고 네. 저희한테. 아니 두 분 예. 다 불러셨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중앙봉 설치가 좀 미흡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라든지 불법 주정차가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어제 사진이에요. 네. 네, 일요일 사진이고 그래서 지금 불법 주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봉 설치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현장을 그걸 확인한 다음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네네. 예. 이게 주민들이 작년 9월부터 좀 계속해서 과에다가도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 좀 챙겨. 네, 그 도로시설과하고 저희가 예, 한번 예. 협의해서 예, 조치를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네,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 저희 무상 버스 있잖아요, 어르신. 네, 예. 이 안성 시내권이 아닌 공도, 양성, 원곡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생활권 자체가 안성이 아니고 평택이시기 때문에 이 안성에서 평택 가는 거 말고도 평택에서 안성으로 오는 것도 무상 버스를 해달라는 요청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뭐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주민들 사실 노인분들 복지성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절반만 복지를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저희 안성 노인분들은 사실 다른 지자체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는 뭐 전철 무료나 이런 건 다 해당 사항이 없는데 이것마저 저희가 못 해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 좀 지금 수요 계획이라든지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조금 예, 긍정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주십사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56 지급 내역을 분석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 드려서 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거. 뭐 내부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니 검토만 하실 게 아니라 네. 좀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예. 정토훈 의원님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거예요? 네, 제가 좀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최승혁 의원님도 말씀하신 건데요. 우리 경계 노선에서 지금 이게 했던 게 한 2년 정도가 넘게 계속해서 평택은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안성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밖에는 대답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게 대응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행정이 교통정책과가 도대체 필요한 부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혹시 경기도 내에서 이거 조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경계 노선에 대해서 인근 지자체 경계 노선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게 경기도에 있나요? 조정위원회가?
경기도 교통부서에 있는데요. 그 평택처럼 내부 시내버스 내부 조정에 대해서는 조정 권한이 없어서 경기도에서도 아니 그게 왜 조정 권한이 없냐는 얘기예요. 아니 경기도가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그래서 저희도 경기도도 올라가 보고 그랬었는데 마땅히 아니 경기도도 그러면 이거는 일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경남도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 건 확인해 보셨어요? 경남도는 조정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어요. 모든 시군의 경계에서 그 노선 조정하고 하는 거를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2년이 넘게 거기서 일괄적으로 폐쇄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한 게 뭐예요? 안성시가 답답합니다. 아니 무슨 우리가 평택시 무슨 위성도시입니까? 한 30년 동안 운행하던 거를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안성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평택이 하자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경상도는요, 경남도는 어떻게 됐든 이분들이 뭔가를 경계를 넘어서 타 시군에서 반대를 하면요, 그걸 조정해주는 위원회가 있어요. 이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군들이 반대하는 경우 노선할 때는 조정 심의를 해서 그 시군구를 한단 말입니다. 평택이요 30년 동안 우리 공도나 양성 원곡에서 가져간 돈이 얼마입니까? 예? 근데 우리는 말 한마디 못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다가도 강력하게 요청해야 돼요 이거. 예? 조정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하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우리 버스를 해도 거기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 노선 달라고 해서 찾아와야죠. 우리는 그냥 불편하면 감수하고 그냥 이대로 있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경기도 중공영제가 이제 앞으로 시행되면 저희가 경기도의 신규 노선 평택까지 갈 수 있는 신규 노선을 계속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뺏긴 노선에 대해서 다시 찾아와야죠. 당연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없는 게 아니에요.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수원하고 지금 화성도 경계 지점에 대한 그 노선들 관련돼서 협의체가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잖아요, 지금. 그 노선들에 대한 협의를 해서 아니 왜 계속 우리 안성만 피해를 보고 있냐고요. 이런 것들은 좀 협의체를 만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해서 뭐 정치적으로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쪽에 있는 민주당 시장님 아니세요? 우리도 민주당 시장님 아니시냐고요. 좀 지금 이런 거 좀 협의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예?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평택시에서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과장님, 네, 죄송하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합니다. 최승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2년 전부터 예고돼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하루빨리 하여튼 그 경기도를 덜덜 볶든해서 조정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민들 언제까지 이렇게 볶여서 살 건지 불편하게 살 건지 이거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학생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학교로 다 통학하는 것도 지금 불편함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지금 뭐 주민들을 떠나서 학생들도 지금 통학하는데 엄청난 지금 불편을 얻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강력하게 좀 나가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서 데모라도 해야죠. 평택시에다. 이게 지금 아무런 협의 없이 경계 노선 기본적인 예입니다. 이거는. 아니 시군구가 어떻게
그쪽 그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답답합니다. 이거는 좀 강력하게 좀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시도는 그걸 못 하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평택 저기 경기도하고 한번 최대한 협의를 해서 신규 노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무상교통 관련돼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제가 좀 흥분을 해서 그러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무슨 안성시의 의원들이 최우섭이밖에 없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그 부서에서 민원 들어가면 최우섭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 주무관들이 하신대요. 예? 교통정책과 주무관들은 최우섭이밖에 몰라요? 그게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우리 의회과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해. 예? 지금 저는 교통정책과 무상교통 관련돼서도 좀 저는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못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틀에서 보면 여러 가지 협의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획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무상교통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게 무상교통이 마을 공용버스, 무상교통이 아니고 마을 공용버스가 이게 통합버스입니까?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통학버스예요? 개념이? 통학하고 출퇴근 이게 그 전체적인 요새 통학도 개념이 있긴 있죠. 있습니다. 예. 있긴 있는 건데 이게 마치 통학버스를 애들 통학 노선을 최우섭 위원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이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업이 한두 푼짜리 아니잖아요, 과장님. 근데 마치 이게 통학버스를 반대하는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어요. 시민들 보면 통학버스 반대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 질문을 제가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 우리 하여튼 현수막에도 아이들 통학버스를 국민 시의원들이 반대한다고요? 이게 통학 문제도 중요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하여튼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좀 따지고 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건인 인데 그냥 단순히 그냥 그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나 봐. 그냥 통학버스? 그거 최우섭 위원이 반대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통학버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통학버스는 그 중에 일부잖아요, 일부. 그리고 네, 저번에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 통학버스 관련돼서는 하여튼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공용버스가 시행된다고 하면 그 노선도 좀 체계적으로 좀 그리고 학생들이 좀 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자고 제가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네. 예? 제가 무슨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제 선거운동 해주시나 봐요. 좀 노이즈 마케팅 오해가 해주시는 좀 있었나 거예요? 본데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작년에 지금 사업 설명회를 저희가 고유 업무기 때문에 공용 마을버스에 대해서 그냥 사업 설명을 하는 과정에 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그거는 의원님이 반대한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무관님들이 저만 찾는데요, 저만 찾는데. 그래서 제가 죽겠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일단은 전 공용버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협의할 점들이 많습니다, 아직.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제 하여튼 그 말씀 좀 드린 거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안 관련돼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은 있는데 이제 유료화를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안 되죠. 이게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계속해서 불법 주차는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일단 그래서 공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좀 늘리든지 그런 방법을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30분당 500원인데 시간을 좀 늘려서라도 큰 금액은 아닌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주차를 하려면 또 단속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러면 또 하여튼 비난이 엄청 쏟아지니까 뭐 그런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혹시 이런 방법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상가하고 좀 연계해서 상가에서 하면 이제 무료 쿠폰이나 이런 거 혹시 뭐 지금 뭐 중앙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공영 주차장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자리 경제과에서 아, 소상공인 뭐 대책으로 좀 할 수도 있는 같이 사항 좀 같습니다.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공도 주차장의 유료화 시설이 돼 있는 민간 주차장도 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영상 있어요? 예, 추가 질의. 예. 정토근 의원입니다. 아마 이 지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그래서 제보자분 본인께서 육성 녹음했던 거를 보내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울분이 터졌으면 이 최근 일입니다. 저기 음성 먼저 좀 주세요. 저기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관련해서 자,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예약을 했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우산 쓰기 불편하고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차량을 취소한 겁니다. 오늘 제가 예약을 했다가 이것을 지금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취소를 하니까 취소를 하면은 한 달 동안 이용이 정지된답니다. 우리 집 조례 어디에 그런 게 어디에 그게 담겨져 있습니까? 펑크 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비가 와서 못 간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한 달 동안 불이익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영상 좀 본인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좀 주세요. 처음부터. 자, 지금 영상으로 지금 다시 보내주신 겁니다. 저 지금 장바구니 달려있죠, 스쿠터. 저거를 타고 그 차량을 탑승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서 타라고 한답니다. 아니, 저분 손에 장애가 있습니다. 오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서 휠체어는 아예 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 목발만 짚고 타든가 아니면 일반 휠체어를 타고 이용하라고 한답니다. 아니 이게 장애인 학대지 뭐가 장애인 학대입니까? 휠체어를 밀 수 없는 사람한테 일반 휠체어 밀고 타라고 하고 목발 짚고 걸어서 장바구니에 두부 한 무 사서 들고 올 수가 없는데 저거를 타지 말라고 한다는 게 이게 장애인 인권 침해며 장애인 권익 침해죠. 이렇게 지금 전년도 행감 때도 똑같은 얘기를 외쳤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횟수 갖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난번 행감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이용자 현황 데이터에 1.9 나왔습니다. 본인들 거에. 그런데 요번에 3점 몇 회로 올라갔습니다. 자, 선서하시잖아요.
행감에 만약에 거짓이 있을 때는 위증의 죄를 받겠습니다라고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위증의 죄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전년도 데이터와 올해 데이터가 다르고 본인이 취소하면 한 달 동안 이용 정지라뇨. 조례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본 의원한테 장애인들이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로. 부장님, 저렇게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지도 단속을 통해서 지도 단속이 아니라 수탁 취소를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도 유예 기간을 줬는데도 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수탁 취소하시고 수탁 기간을 재선정해서 정말 잘할 수 있는 데다가 줘서 장애인의 권익 찾아주십시오. 반드시. 이상입니다. 네, 그거는 좀 시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경제도시국장님, 이경섭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